자, 이번 시간에는 정전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계에서 첫 번째 콘덴서와 정전 용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정전계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정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전력. 자, 말 그대로 자, 정전력이니까 어떠한 힘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힘. 그래서 전하에는 이제 정전하와 이제 부전하 이렇게 있을 때 정전하와 부전하 두 전하 사이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이제 우리는 이제 정전력이라고 합니다. 정전력. 그래서 양전하와 정전하, 그래서 부전하, 정전하와 부전하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정전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반발한다. 그러니까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전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호가 반대인 걸 말하는 거죠. 다른 전하끼리는 서로 뭐한다? 흡인한다,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플러스 Q 그리고 플러스 Q 어때요? 자, 둘 다 정전하죠? 그래서 같은 전하일 경우에는 서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척력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전하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플러스, 그죠? 정전하, 여기는 부전하죠? 다른 전하인 경우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바로 정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정전력이라는 그러한 그 용어의 개념만 좀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정전유도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지금 대전체 A에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대전체가 되는 거고요. 이제 대전되지 않은 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A, B가 되는데 대전체 A에 대전되지 않은 도체 B를 가까이 가져가면 자, A에 가까운 쪽, 이게 A에 가까운 쪽에는 다른 종류의 전하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대전체 A가 여기가 마이너스, 그죠? 예, 부전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다른 전하, 다른 종류의 전하가,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발생한다는 거죠. 대전을 했을 때. 그리고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가 양전하, 여기가 음전하, 이렇게 음전하가 이쪽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먼 쪽에 있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정전유도라고 하는 거죠. 정전유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용어의 개념만 좀 잘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전계를 얘기할 때는 이제 콘덴서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콘덴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거, 이제 회로 기판 같은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자 쪽을 했었다면. 그래서 콘덴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하를 축적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전하를 축적한다, 즉 전하를 저장하는 그러한 장치를 콘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덴서의 종류에는 뭐 종이 콘덴서나 뭐 마이카 콘덴서, 전해 콘덴서, 그다음 세라믹 콘덴서, 뭐 마일로 콘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라고 하는 거는 전하를 축적시켜주는 그러한 장치다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더 중요한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정전 용량. 자, 정전 용량은 무엇이냐? 자, 콘덴서라고 하는 거는 전하를 축적하는 장치라고 했죠. 그럼 정전 용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콘덴서가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얼만큼 축적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정전 용량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많은 전하를 축적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전 용량은 콘덴서가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전 용량의 기호는 알파벳 대문자 C로 표시합니다. C. 아시겠죠? C로 표시해 주고요. 그 단위는 F. 이걸 이제 페럿이라고 읽어요. 아시겠죠? 페럿. 그래서 정전 용량의 기호는 C고요. 대문자 C. 그리고 단위로는 F. 페럿이라고 있습니다. 페럿. 자,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Q 전하 또는 전기량이라고 하는데 Q는 CV. 그러니까 정전 용량과 전압을 곱해주면 바로 전하 또는 전기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Q는 자, CV다. 이 공식을 이제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Q는 CV. 그럼 여기서 이 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주면 이 식에 의해서 자, 정전 용량 C는 뭐가 돼요? V분의 Q가 되겠죠. 그죠? 정전 용량 C는 전압분의 전하 또는 전기량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이 공식도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이 콘덴서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양전하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음전화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때 이 두 개 극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극판이 이렇게 있어요. 극판. 그때 이 두 극판 사이의 극판 사이의 간격을 자, D라고 하고요. D. 그리고 이 극판의 면적 있겠죠? 이 극판의 면적을 A 또는 뭐 S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콘덴서의 용량, 정전 용량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바로 D분의 입실론 A 또는 D분의 입실론 S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D는 극판 사이의 간격이고요. 그리고 입실론은 뭐예요? 입실론은 바로 유전율. 예, 입실론이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입실론 같은 경우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예요.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는 바로 진공에서의 유전율이고요. 요 입실론 S 같은 경우는 비유전율입니다. 비유전율.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태가 진공 상태라고 한다면 이 입실론이 뭐가 되냐면은 입실론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왜냐면 진공에서의 비유전율 요 입실론 S가 얼마냐면은 1입니다. 1. 그러니까 진공에서는 요 입실론 S 비유전율이 얼마라고요? 1이에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 또는 공기 중에서는 얼마냐면 입실론 S가 1입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인 경우에는 이 입실론 자체가 입실론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입실론 제로. 아시겠죠? 그래서 정전 용량 C는 D분의 입실론 A 또는 D분의 입실론 S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자, 콘덴서가 큰 정전 용량을 얻기 위해서는 자, 어떠한 조건이냐? 잘 보세요. 이 정전 용량의 값이 크려면 어떻게 돼요? 요 입실론 유전율의 값이랑 극판의 면적, 그죠? 이 면적이 어때야 돼요? 크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자랑 이 값은 비례하니까. 근데 분모에 있는 값은 반비례하죠. 그죠? 그럼 반대로 이 정전 용량이 커지려면 이 극판 사이의 간격은 어때야 돼요? 좁아야 되겠죠? 그래서 극판의 면적은 어떻게? 넓게. 여기 있죠? 극판의 면적은 더 넓어야 돼요. 이 정전 용량이 커지려면. 그리고 극판 간의 간격은 좁아야 돼요. 왜? 여기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그죠? 극판 사이의 간격은 좁아야 되고요. 그리고 비유전율이 큰 절연물을 사용해야 돼요. 비유전율. 왜냐면은 여기서 입실론 제로라는 값은 이거는 일정해요. 이거는 일정한 값이에요. 일정한 값. 안 변한다고요. 고유의 값이에요. 그러면은 입실론 S, 요 비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유전율 값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전율이 큰 절연물을 사용을 하면 바로 정전 용량 값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이 조건, 그러니까 이 식에서 관계를 아시면 돼요. 정전 용량과 유전율, 그리고 극판의 면적, 그리고 극판 사이의 간격, 이 관계를 아시면 이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문제. 그죠? 이런 관계식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와 지금 정전 용량 중에서 콘덴서의 접속을 볼게요. 이제 콘덴서를 접속할 때, 자, 우리 왜 직류회로에서 우리 왜 그 합성 저항을 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을 직렬로 접속했을 경우와 병렬로 접속했을 경우 합성 저항 구하는 방식이 달랐죠. 그죠? 근데 여기 콘덴서도 마찬가지로 직렬로 연결했을 때와 그리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때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먼저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했을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럼 먼저 직렬로 접속했다. 자,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했다. 자, 어떠한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콘덴서를 자, 두 개를 이제 연결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사이에 전압을 인가한 거죠. 이렇게. 그때 자, 여기를 C1으로 놓을게요. 여기를 C2로 놓을게요. 두 개의 콘덴서가 지금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V라는 전압이 자, 인가를 한 거고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제 뭐냐? 여기서 직렬로 접속했을 때는 뭐냐? 전기량은 일정하고요. 전압은 뭐한다? 분배가 된다는 거죠. 전압.
그러니까 우리 저항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압을 분배해서 지금 했죠. 저항에 따라서 전압이 분배됐었죠? 똑같아요. 이때도 전압은 분배가 됩니다. 분배.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식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Q는 CV라고 봤었죠. Q는 CV.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V는 C분의 Q죠. 맞나요? 전압은 정전 용량분의 전압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전압과 정전 용량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죠? 반비례. 그죠?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자, 근데 저항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저항 같은 경우는 전압과 저항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어요. 비례 관계. 그죠? 그런데 정전 용량과 전압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반비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 C1, 요 C1에 걸리는 요 전압, 요거를 이제 V1, 여기를, 자, V1, 이제 여기를 C2에 걸리는 전압을, 자, V2라고 했을 때, 자, V1은 얼마냐? V1은 C1분의 Q가 되겠죠? 그죠? 전기량은 지금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V1은 C1분의 Q가 되고요. V2는 C2분의 Q가 되겠죠. 그죠? 여기 C1, V1, C2, V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V는 V1 플러스 V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V1과 V2를 더하면 요 인가되는 전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산술적으로. 그래서 V는 V1 플러스 V2가 되고요. 자, 그럼 V1은 C1분의 Q, V2는 C2분의 Q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Q로 묶어주면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합성 정전 용량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합성 정전 용량을. 그럼 여기 식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것이 바로 합성 정전 용량이죠. C0. 이거예요. 그래서 C0는 V분의 Q가 되는데 여기서 V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곱하기 Q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V 대신에 이 식을 대입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죠? V 대신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분자에 있는 Q와 분모에 있는 Q가 이렇게 약분되겠죠. 약분되겠죠. 그죠? 자, 그럼 뭐냐? 남아있는 거는 지금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바로 C1 플러스 C2분의 C1, C2. 이게 돼요. 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자, 보세요. 그 저항에 그 병렬 합성 저항 구할 때 이렇게 구했잖아요. RT는 어떻게 구했어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구했죠. 그쵸? 병렬 합성 저항 구할 때, 병렬일 때. 근데 똑같잖아요.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그죠?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저항에서의 그 합성 저항 구할 때와 콘덴서에서의 합성 저항 구할 때 서로 반대가 돼요. 반대. 똑같잖아요. 그죠? 콘덴서 직렬로 접속했을 때와 저항 병렬로 접속했을 때랑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반대. 왜냐면은 이때는 전압과 정전 용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전압과 저항이 비례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C1 플러스 C2분의 C1, C2. 이것이 바로 직렬 접속일 경우에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과 완전히 상반된다고 보시면 돼요.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전체의 전기량 Q는 자, 합성 정전 용량에다가 전압, 인가된 전압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1 플러스 C2분의 C1, C2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V. 이거. 그래서 이거 합성 정전 용량이 이거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전압 분배가 나오죠. 전압은 정전 용량에 뭐 한다고요? 반비례. 그죠? 반비례로 이제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V1은 C1분의 Q가 되는데 이때 잘 보세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V1. 자, V1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 지금 그 전기량 있죠, 전기량. 전기량은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일정해요. 근데 그 전압과 정전 용량이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V1 같은 경우에는
C1 플러스 C2 중에서 누구라고요? 반대인 거. V1을 구하는 거면 C2. V2를 구하는 거면 C1. 이렇게. 왜?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다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전압. V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에 만약에 10V. 자, 10V가 인가가 됐다고 할게요. 10V가 인가가 됐고요. 자, 12V. 12V로 할게요. 12V가 인가가 됐고요. 자, 여기는 만약에 2F. 여기는 4F. 이라고 할게요. 정전 용량을 2F, 4F. 그러면 여기서 C1과 C2의 비가 1대2죠. 비가 C1과 C2의 비가 1대2이기 때문에 그 V1과 V2는 몇 대 몇이 되겠어요? 반비례니까 반대로 되겠죠? 2대1이 돼요. 2대1. 그래서 요 V1은 얼마 되냐면 지금 2F과 4F이니까 2 플러스 4분의 4 곱하기 여기 12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F이 아니라 4F이 일로 들어간다고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대1이 돼요. 2대1. 2대1. 그러면 여기는 몇 볼트? 8V가 걸리는 거죠. V1. V1이 8V가 되고 V2가 4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 용량이 1대2니까 이 전압은 2대1이 된다고요. 반비례.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그런 공식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이번엔 반대로, 자,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는 걸 또 볼게요. 자, 여기서, 자, 병렬로 접속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림으로 표시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정전 용량이 이런 식으로, 자, 병렬로 지금 연결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전압을 인가를 한 거죠. 이렇게. 인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콘덴서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지금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C1, 여기를 C2, 자, 여기를 이제 V라고 놓은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 지금 C1과 C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겠어요? 동일하다고요. 똑같아요. 예, 병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예, 병렬로 접속했을 경우에는 전압이 뭐다?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 전압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C1과 C2의 정전 용량 값이 달라도 여기 걸리는 전압은 똑같다고요. 똑같은 전압이 걸려요. 그렇지만 전기량 자체가 분배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직렬 접속, 아까 보시면 이 직렬 접속이랑 반대죠. 그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은 일정하고 전기량이 이제 분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겠죠. 자, Q는 CV라고 했어요. Q는 CV, 이 공식에 의해서 Q1은 C1 곱하기 V가 되고요. Q2는 C2 곱하기 V가 되겠죠. 맞나요? 이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Q1은 C1 곱하기 V가 되고요. Q2는 C2 곱하기 V. 당연한 거죠. 그죠? 이 공식에 의해서.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전기량이 분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Q는 Q1 플러스 Q2가 되겠죠. 이렇게. Q1? 그러니까 여기에 전하량을 Q1으로 놓고요. 여기에 전하량을 이제 Q2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 Q는 Q1 플러스 Q2가 되고요. 그럼 Q1은 C1 곱하기 V1이라고 했죠. Q1은. 자, Q2는 C2 곱하기 V라고 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V로 묶어주면 C1 플러스 C2 곱하기 V가 돼버린다고 이렇게. 그죠? 그럼 결국 여기서 C1 플러스 C2 이게 뭐가 되나요? 이게 바로 합성 정전 용량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C0V가 돼버리거든요. C0V.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병렬 접속인 경우에 병렬 접속일 때 합성 정전 용량은 뭐 하라고요? 두 개의 정전 용량을 산술적으로 합하시면 돼요. 자, 마치 이거는 뭐랑 같아요? 저항의 직렬 접속일 때의 합성 저항 구한 거랑 같죠? 이거죠, 이거. 우리 저항에서 이렇게 자,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죠? 연결되어 있을 때, 자, 합성 저항은 R1과 R2를 그냥 더했잖아요. 직렬 접속일 때, 그죠? 똑같다고요. C1 플러스 C2.
반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자, 저항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의 그 계산하는 법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C1 플러스 C2. 아시겠죠? C1 플러스 C2. 그럼 예를 들면은 자, C1을 예를 들어 C1이 4페럿이라고 놓을게요. 뭐 4마이크로페럿. 우리 마이크로로 많이 나오니까 4마이크로페럿으로 놓고요. 뭐 C2를 6마이크로페럿이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돼요? 이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합성 정전 용량은 10마이크로페럿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맞죠? 그래서 이 그 정전 용량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접속했을 때가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합성 정전 용량을 C1 플러스 C2다. 자, 그러면 전체 전압은 어떻게 구하면 전체 전압? 전체 전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해요? V는 C분의 Q죠. 그죠? 근데 지금 정전 용량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그럼 C0로 두면 C1 플러스 C2분의 Q가 된다는 거죠. 전체 전압. 여기 인가되는 전압을 구할 때는.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전기량 분배 보세요. 자, 전기량은 뭐에 비례한다? 정전 용량에 비례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아까 좀 전에 썼던 것처럼 Q는 자, CV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량은 누구의? 정전 용량에 뭐한다? 비례한다. 그죠? 그래서 Q1은 C1V가 되는데 지금 Q1을 구하는 거니까 Q1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C1이 들어가는 거고요. Q2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C2가 들어간다고요. 왜? 왜요? 전기량은 정전 용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렬 접속인 경우와 병렬 접속인 경우 달라요. 완전히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일 용량의 정전 용량 접속 시에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저항의 그 접속하는 방법이랑 유사하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항을 자, 직렬로 접속했다고 할게요. 직렬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같은 저항이죠. 같은 저항. 자, 같은 저항 몇 개.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저항 몇 개를 N개를. 자, N개를 자, 직렬로 접속했다. 자, 접속했을 때 그때의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됐어요? 합성 저항. 합성 저항의 값은 N 곱하기 R이었죠. 그렇죠? 왜? 같은 용량이니까. 그래서 같은 용량이니까 그 결합한 개수만큼을 곱해줬다고요. 그죠? 개수만큼.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저항 N개를 자, 병렬로 접속했다. 자, 병렬로 접속했을 때 그때의 합성 저항은 얼마였어요? 이때는 N분의 R이었죠? 그죠? 병렬. 자, 여기는 직렬 접속일 때고요. 여기는 병렬 접속일 때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저항과 콘덴서는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했어요. 반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자, 동일 용량의 정전 용량을 자, N개를 뭐 했을 때? 직렬로 접속했을 때. 직렬로. 그럼 여기서의 직렬은 자, 저항에서 뭐랑 같다고요? 저항에서의 병렬 접속과 같다고요. 저항에서의 병렬 접속과 같다고요. 그래서 C0는 N분의 C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것처럼. N분의 R처럼 여기 N분의 C가 된다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N개를 병렬 접속했을 때 그럼 이거는 뭐랑 같다고요? 저항에서의 직렬 접속과 또 같다고요. 반대로. 그죠? 저항에서의 직렬 접속. 그럼 얼마예요? 합성 저항이 NR이었죠. 똑같아요. NC.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정전 용량 N개의 콘덴서에 병렬 접속한 것은 직렬 접속한 것의 몇 배냐? 몇 배냐? 이것도 아셔야 돼요. N제곱배가 돼요. N제곱배.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N개의 콘덴서의 병렬 접속이니까 바로 C 병렬이라고 할게요. 병렬. 합성 저항, 합성 정전 용량. 그리고 C
직렬이라고 할게요. 직렬. 지금 몇 개를 했어요? n개라고 했죠. n개. 그럼 식을 이제 세워보면은, 자, 병렬 접속인 경우에는 nc였죠. nc. 그죠? 자, 직렬 접속인 경우에는 n분의 c잖아요. 그쵸? n분의 c.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전 용량은 약분돼 버리고요. 그죠? 그럼 다시 이걸 써보면은, 이거는 n분의 1이 돼 버리고요. 분자는 1분의 n이 되겠죠. 그쵸? 그럼 얼마가 돼요?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1분의 n제곱.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죠? 병렬 접속은 직렬 접속의 몇 배가 된다? n제곱배가 된다는 거죠. 정전 용량 값이. 그죠? 이것도 알고 계세요. 이렇게 계산 문제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콘덴서와 이제 정전 용량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바로 콘덴서의 접속입니다.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했을 경우와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했을 경우에 그때의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정전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